Hello, everyone. I'm member of Black Lives Matter, and I want to talk with Mr. Trump before the election. I don't want to die. If someone will try to pull this rope, I will jump and die. Mr. Trump, if you think I am crazy, I'm not that crazy. And if you will talk with me, I will cut and I will die. But this will be in your responsibility. So, just what? Please send media here. I'm feeling good. Here's the problem. Noam Chomsky, he's like the... 최현미 기자, 저기가 어디예요? 네, 그 2009년에 완공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트럼프 타워인데요. 트럼프 타워요? 예, 트럼프 타워인데 98층짜리 건물이에요. 98층짜리 건물인데 중간에 이제 16층쯤에 저렇게 테라스가 있는 겁니다. 예. 저 테라스에서 사람들 이제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하는 공간이라고 전망대군요, 하는데 일종의. 예. 그 테라스에 이제 밧줄을 묶어놓고 본인이 그 밧줄에 매달려서 저렇게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요. 예. 저렇게 매달린 상황에서 앞서 보셨지만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 있다.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 죽는다면 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그리고 기자단과의 면담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저랬거든요. 예. 경찰이 당연히 출동을 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이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에서도 살짝 보셨지만 한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자기 제가- 발로 올라오는데요? 예, 저건 이제 구조하는 모습이고요. 구조라기보다는 한 손에- 자기 예, 발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예. 손에 칼을 들고 예.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끌어올린다면 이 칼로 나 이 밧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의 예. 13시간 동안 저렇게 농성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는 구조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실제로 협상하는 분들도 왔고요. 러시아계 남성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전문가들도 투입이 됐고 예. 그래서 실제로 협상이 꾸준히 이루어진 결과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력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보셨는데 저렇게 올라와서 바로 이제 경찰에게 인계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정신 감정을 좀 받아보는 받았다. 어떤 그런 예. 과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내 어쨌든 기자들과의 면담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찰이 설득을 해서 그나마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다. 근데 저 남성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는데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뭘 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예.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얘기한다고 예. 했기 때문에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인권운동가라고 과거에 SNS를 통해서 인권운동가? 밝혔던 예. 게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밝히면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구호잖아요. 예.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활동했던 이력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그런 과거의 이력이 이날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인권운동가다. 또 이제 흑인과 관련돼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 소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 지금 엄청 바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유세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지금 연일 폭풍 유세 중인데 미국 언론 표현을 빌리자면 신들린 듯이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용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시간 아끼려고 유세장도 공항에다가 또 마련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경합이 벌어지는 이 승부처를 중심으로 지금 유세를 진행하는데 유세장에서는 아주 이제 기운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 건강에 대한 의구심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제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한 유세장에서는 슈퍼맨처럼 기운이 넘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예. 지난 18일 네바다주 유세에서는 음악에 맞춰서 막 춤까지 추는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지금 나오네요. 예. YMCA 음악에 맞춰서 지금 몸을 흔드는 이런 모습. 여전히 마스크는 쓰고 다니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여론도 충분히 알 것이고, 특히 이제 지지율 열세인 상황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애써 감추기 위해서 저런 좀 과잉된 행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뭔가 신이 나서 저렇게 춤추고 엉덩이 흔드는 건가요? 미국의 유세는 대선 직전의 유세는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예.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정치 자금 모금이에요. 예. 유세를 다니지 않아 버리면 정치 자금이 들어오는 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쪽 진영에 어차피 돈 싸움 그리고 지지자들 끌어모으기 예. 결국 그 싸움인데 11월 4일이니까 2주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지금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6군데가 얼마나
뒤바뀌어지느냐.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지금 밀리는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예. 대표적으로 플로리다 같은 경우 거의 지금 근접할 정도로 지금 숫자에 나옵니다. 예. 47%, 48%니까 뭐 1.4%포인트 차이라면 많이 좁혀졌네요. 예. 차이가 없는 거죠. 뭐 이미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 과거에 엘고와 조지 부시 간의 접전에서 당락을 뒤바꿔버리는 역할을 한 곳이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가 의외로 바꿀 수 있다. 예. 결과를. 지금 미국 대선을 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 여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이 계속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숫자들의 근거인 여론조사가 4년 전처럼 허당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동안의 기술적인 진보 여러 가지 보완을 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을 그대로 반영을 했느냐.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이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계속 좁혀지면서 약간 이 유세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같이 코로나19에 걸려서 한동안 유세 현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서서히 같이 다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멜라니아 여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같이 유세 다니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실제로 이번에 유세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유세에 나간다면 그게 유세에 참석하는 게 16개월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의 활약상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였습니다. 그 역할을 거의 딸, 뭐 이방카라든지 뭐 며느리가 대신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좀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전략을 썼다면 이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어떤 이 가족들과 당사자들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 전략을 좀 써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여성 유권자들에게 조금 어필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서히 유세 일정에 참여하는 걸로 골자를 잡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미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거의 하루 7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난리인 상황입니다. 김태일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없이 계속 유세 현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이 파우치 국립 이 질병관리센터 우리로 치면 뭐 정은경 청장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하고 계속 설전을 벌여요. 그렇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과학을 믿으면서도 약하게 보일까 봐 마스크 착용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나약함하고 이제 동일시하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는 쓰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향해서 재앙이다 이런 독설을 또 퍼붓기도 했어요. 참모들하고 이제 전화 회의하면서 사람들은 파우치와 모든 멍청이들의 얘기를 듣는데 진절머리를 낸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독설을 퍼붓는데 이에 대해서도 파우치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만이 내 관심사다 그러면서 사적인 감정은 없고 순전히 비즈니스일 뿐이다 이런 영화 대부의 대사를 인용해서 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우리로 치면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셈인데 그랬다간 국민의 여론 역풍을 맞을 텐데 미국 내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유세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도 지금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기자, 특히 체코는 얼마 전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국가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받는 환자 숫자만 10,000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랑 인구수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는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건데 사실 이게 눈길을 더 끄는 이유는 지난 6월에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우리가 거의 정복했다. 라면서 파티까지 열었던 나라예요. 모임 금지령도 굉장히 완화가 됐고 보시는 사진이 이제 프라하 체코의 굉장히 유명한 그 까르교라는 다리인데 저 다리에 유명해요. 그죠. 저 다리에 500m 길이의 대형 식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2,000여 명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사실 코로나19에서 제일 위험한 게 같이 음식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란 듯이 저렇게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었거든요. 6월이에요. 저게 6월, 7월. 그렇습니다. 6월, 7월 뭐 그때였는데 지금 불과 뭐 3, 4개월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다시 확산했고요. 결국에 지금 10,000명이라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나라가 됐는데 보시면 이 사진이 이 영상이 지금 뭐냐면 최근의 모습인데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으면 종식 파티는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시 방역 점검을 예. 해야 되잖아요. 다시 꼼꼼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그럼 이제 모임도 하지 말고 술집도 문을 닫고 뭐 하자 라면서 봉쇄 조치를 좀 강화했더니 예. 그거에 반대한다면서 저렇게 항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 진압한다면서 막 수류탄도 터뜨렸고요. 예. 그걸 또 거기에 반발해서 시위대는 경찰을 공격하고 예. 저런 상황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체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휴. 지금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엄청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정정할게요. 예. 지금 제가 수류탄이라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최루탄입니다. 수리탄 터뜨리면 다 죽어요. 예, 최루탄이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취했었냐면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런 전략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가 웬만큼 다 걸려서 집단 면역을 한번 가져보자 라면서 봉쇄를 굉장히 느슨하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마치 그 결과라는 듯이 그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게 체코가 선언했던 게 6월쯤이잖아요. 그 시점에 진짜 환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일 낮아졌어요. 예, 치명률도 높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집단 면역이 성공한 거 아니냐라면서 뭐 미국에서도 스웨덴을 벤치마킹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가을이 되고 이제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유행하는 시기가 되고 2차 유행이 벌어지면서 스웨덴 역시도 지금 환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15일 기준으로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스웨덴 안에서도 너무 위험한 시도였다. 이게 사람들의 생명을 볼모로 바이러스가 판치게 두는 걸 방역 조치라고 하는 예.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우리도 이제 봉쇄를 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코로나19가 안정됐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방역을 풀면은 바로 그냥 이 체코, 스웨덴처럼 다시 확진자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봉쇄를 하자 이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예. 완전히 풀어졌다가 완전히 봉쇄를 하니까 지금 저런 저항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이 취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레벨별로 예. 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각자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걸 지금 저 자료 화면을 예. 보면서 느꼈는데 대유행이 되는 건 저는 뭐 경각심이 풀리는 즉시 대유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백신 치료제 없잖아요. 가장 큰 백신은 여전히 예. 마스크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유럽의 상황, 미국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는데요. 그랬더니 단풍철과 겹쳐져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일 납니다. 유럽의 사례를 잘 우리가 반면교사라 삼아야겠습니다.